함께 만들어가는 LH입니다. 아름다운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현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인권 윤리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렴입니다. 청렴한 환경을 위해서는 부정청탁과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어두운 거래가 사라져야 하겠지요. 먼저 부정청탁이란 사전적으로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 권한을 벗어나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가진 지위와 권한 이상의 것을 타인을 통해 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요. 반대로 부정청탁을 받게 되었을 경우 상대에게 그것이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확실하게 거절해야 한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이와 같은 과태료 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금품 등을 수수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과태료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뇌물을 수수한 자뿐 아니라 제공한 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많은 한국 사회인 만큼 예외 사유들도 있는데요. 주 예외 사유로는 원활한 업무 수행, 사교 의뢰,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 선물과 경조사비가 그러합니다. 사례를 예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인이 조사받기 하루 전에 담당 경찰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제공한 경우 제공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법원 관내 변호사가 해당 법원 소속 판사가 가족과 식사한 대금 28,000원을 판사 몰래 대신 지불한 경우에도 제공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의 행위를 만나게 되면 단호한 거절과 신고가 필요한데요. LH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신고 제도들을 운영 중입니다. 안심신고 변호사제는 언제든 공개된 안심변호사의 개인 이메일을 통해 상담 가능하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 LH 청렴 대나무 숲에서도 언제든 부조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갑질 근절입니다.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갑질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정인데요. 그만큼 다양한 관련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 사례들을 보고 그 사례가 어떤 유형의 갑질에 해당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따라 예정 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나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정 가격을 산출하고 해당 기업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 이 사례는 법령 등 위반 유형으로 특정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행위 또한 갑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공사 현장 체육대회에 입을 직원 운동복을 계약 상대자인 수급업체에게 준비 요구. 계약 상대자인 수급업체 및 감리업체 등과 빈번한 회식을 실시하고 회식 비용 전가. 이런 경우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유형으로 해선 안 되는 부당한 금품 수수에 해당하겠죠. 뚱뚱한 사람을 칭하며 양말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다니네 라며 외모 비하. 하급자에게 돌대가리냐,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라고 상대자의 인격 비하. 비인격적 대우 유형으로 모두 아시다시피 언어 또한 아주 위험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책임과 부담을 한쪽에서 부담해야 하거나 발주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사적인 감정으로 하급자에게 하는 부적절한 시간대의 업무 지시, 특정인을 차별하거나 따돌리는 행위, 회식 참여 강요 등의 갑질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갑질 행위를 만났을 때 대처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갑질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후 가해자에 비해 권한이 낮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분리하고 심리치료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청렴과 마찬가지로 LH에서는 갑질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또한 운영 중입니다. LH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희롱 예방입니다. 요즘은 남녀 모두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성희롱 행위에 대해 실수를 범하거나 참거나 방관하지 않기 위해서는 판단 기준을 먼저 알아야 하겠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권력관계에 있어서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극적, 묵시적 거부까지 포함됩니다. 근무 현장에서 성적 언동을 요구한다. 보통의 근무 현장에서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행은 필요치 않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다.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 외에서까지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불쾌감을 준 경우 이 또한 갑질이 될 수 있겠네요. 나는 고의가 아니었다. 나는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혹은 농담 삼아 한 행동과 말들이 상대방에겐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들게 하는 성희롱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본다. 위 같은 언동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행동이 기존의 성차별적인 사고방식인지 사회 문화적 구조에 의한 강압적 행동인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성인지 감수성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유형도 다양합니다. 격려의 의미로 신체 부위를 툭툭 치는 육체적 성희롱, 외모에 대해 성적인 평가를 하는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자료나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보이는 시각적 성희롱, 원치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강요하는 기타 성희롱 등 일상생활 속에서 동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흔하게 가지고 있는 성희롱에 대한 오해들을 퀴즈를 통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성희롱은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로 쉬쉬하면 그만이다. 성희롱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가벼운 성적 농담이나 접촉은 직장 내 친밀감의 표현이다. 피해자에겐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성희롱은 성적 충동 때문에 발생한다. 직장 내 성희롱을 합리화하는 핑계일 뿐입니다. 성희롱은 나만 참으면 지나가는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언동이 있다면 위 상담기구를 통해 함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드는 LH. 깨끗하고 평등한 근무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세요.